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벌써 마지막 방송이네요. 자기소개서 이제 5번째 방송인데, 네, 이제 3번째 대학 자율 문항입니다. 지금 자기소개서가 지금 지방 거점 국립대들은 거의 지금 폐지가 되고 있죠. 지금 자기소개서 폐지가 된 대학교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자기소개서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대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망하는 대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먼저 그 대학교가 자기소개서를 받는지, 그 다음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 네, 3번 소재가 무엇인지 그 전까지 꼭 거기 체크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이제 대학 자율 문화이기 때문에 대학교마다 각각 다 질문은 다 틀리죠. 뭐 지원 동기와 뭐 학업 계획을 말하라는 것도 있고, 뭐 진로 계획을 말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글쎄요, 작년처럼 서울대처럼 뭐 의미 깊은 독서 세 권을 말하는 것, 그런 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 3번 자율문항에서는 입학사정관이 무엇을 평가하게 되냐면 5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평가가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지 평가하고요. 두 번째는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요. 세 번째는 진로 탐색을 하면서 지원자가 성장한 부분을 평가하고요. 네 번째는 희망하는 학교 인재상에 부합되는 적합한지, 그 다음 5번째는 진로 계획, 그 다음 진로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그 다음 또 여기다 한 가지 제가 더 덧붙이냐면 학과 인재상, 그러니까 말씀 뭐 학과마다 인재가 그 역량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역량과 자질도 들어갔는지 그 점까지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소재라기보다는 진짜 3번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3번에 가장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3번은 정확히 말하면 왜 하필 우리 대학인데, 근데 왜 하필 우리 학과를 선택했지? 이 점이 정말 매력적으로 어필해 두셔야 돼요. 많고 많은 대학 중에 왜 우리 대학교인지, 또한 많고 많은 학과 중에 왜 하필은 그 학과인지, 그 점들을 여러분들이 많고 막연하게 작성하시면 안 돼요. 더구나가 자기소개서 3번에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평가자가 3번부터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을 매우 작성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중에 그렇게 있으면 만약에 자기소개서 3번이 없으면 1번 작성하고 2번 작성하라고 하는데 자기소개서 3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3번부터 작성하고 1번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2번 작성하라고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 4번의 자율문항이었잖아요. 자기소개서 4번 자율문항이 있으면 4번부터 작성하고 1번, 2번, 3번 작성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 4번은 최대한 글이 끌어올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1번부터 작성하면 정말 좋은 활동 소재가 1번으로 다 몰려버리고 4번 글이 빈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 쓴 글이 아시다 처음에 쓴 글이요. 처음에 쓴 글이 정말 글이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 정말 아이의 활동도 잘 나오기 때문에 3번 자기소개 지금 3번부터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3번은 반드시 뭐가 되나 학업 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학업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학업 계획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학업 계획을 작성할 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종종 막연하게 이런 아이들 많아요. 뭐가 있냐면 자기는 이제 그 활동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대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자기는 뭐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학업 계획 작성법은 첫 번째로 그 대학, 그 다음에 그 학과, 이제 학과겠죠. 그 학과에 지원한 동기, 그 다음에 학업 계획을 적기 전에 왜 그런 학업을 수행하고 싶은지 그 목표도 언급돼야 됩니다. 목표. 그럼 그 목표를 언급했어요. 그러면 왜 근데 그 목표가 막연한 목표여야 될까요? 아니죠. 이 학업 계획은 대학교 입학해서 학업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심화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기왕이면 그 목표가 심화적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좋긴 좋은데 반면에 사회에서도 어떤 면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목표의 뉘앙스까지 풍긴다면 매우 좋죠. 그럼 목표를 가졌으면은 왜 그 목표를 가지게 되었는지도 언급되고 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학업을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학업 계획을 작성하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대학교,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할 때는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그 다음에 3학년 심화 과목 중에 어떤 과목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공부해서 역량을 키울 것인지 그 점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심리학과를 가요? 생명공학과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1, 2, 3, 4학년 때 무슨 과목 배우는지 그건 당연히 조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계획을 작성하셔야 돼요. 진로 계획. 이제 종종 진로 계획을 빼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학업 계획을 말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3번 질문에 학업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을 말하세요 라는 질문만 있는 칸에 있으면 아이들 대부분 진로 계획을 빼먹어서 그건 전혀 아니에요. 진로 계획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진로 계획을 물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로 계획은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진로 계획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진로 계획은 대학 졸업 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해서 어떤 학습을 경험한 후 진로를 어떻게 실현시킬지, 무슨 공부에서 어떤 진로를 실현시킬지가 이제 나오는 게 진로 계획인데, 먼저 진로 계획을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교 여러분들 복수 전공이라든지 연계 전공, 그다음에 전공 세부 영역도 조사하셔야 되고요. 기왕 취득 가능 자격증이라든지 졸업 후 어떤 진로가 있는지 그럼 조사, 그러니까 졸업 후 어떤 쪽으로 이런 분야를 펼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먼저 조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사하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그다음 그런 연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필하실 때 여러분들의 진로 계획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막연한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입니다. 공무원을 꿈꾸는 아이들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행정학과라든 도시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그래서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는 너 꿈이 뭐야? 그러면 저는 그냥 7급 공무원이에요. 그냥 공무원 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도 아무 상관없어요. 얘 아무것도 상관없다라는, 어디 부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 같은 경우가 진로계획 그냥 막연하게 저는 무슨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여러분들 활동 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보고서라는 활동하면서 그 어떤 그 학과에 들어가서 어떤 또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국제적인 정세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러면 그와 관련된 어떤 분야의 그런 쪽으로 그쪽으로 그런 직업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좀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진로계획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제가 아이들한테 조사시키는 게 이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연계된 동아리 활동도 이제 조사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학업 계획 같은 경우가 아까 학업 계획할 때 자기가 어떤 공부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거기에다가 무슨 그 대학교마다 동아리가 또 이제 희망하는 대학교를 지망하시면 대학교의 동아리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아리 활동에 가입해서 또한 어떤 역량을 키우고 어떤 공동체의식을 더 키우고 그 다음에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인재상을 갖추고서 노력하겠다. 그 점도 저는 자기소개서 3번에 넣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조사해 볼 것을 권하고 있어요. 교환학생. 왜냐하면 학교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면 어떤 대학, 그 해외 어떤 대학교와 좀 교환 자매결연 맺은 대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매결연 맺은 대학교마다 각각 다 장점들이 있어요. 특이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대학교는 어떤 점을 좀 특화된 대학교고 어떤 대학교는 어떤 점 특화된 대학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특화성을 자기가 배우기 위해서 교환학생도 자기는 준비하겠다라든지 정말 그러면 자기 대학교에서 꼼꼼히 조사했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까지 다 나와서 우리 대학교에 있는 동아리도 하면서 자기가 역량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학교 어떤 대학교 자매결연 맺었는데 그 자매결연 맺은 대학교까지 조사해서 그 대학교에 특화되는 장점을 자기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 평가 답변은 얼마나 예쁠까. 그 점만 보더라도 무엇이 보이죠? 정말 우리 대학교 들어오고 싶구나. 정말 우리 대학교에서 샅샅이 조사를 했구나. 그 점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왜요? 자기소개서 3번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왜 하필 우리 대학교인데, 왜 하필 우리 학과인데, 그 점이 충분히 어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로계획을 또 작성을 하실 때 반드시 사회에 여러분이 어떻게 기여하고 이바지할 것인지 그 점도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회에서 어떤 면으로 기여하고 어떤 면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서 이바지할 것인지 그 점을 계획한다면 여러분들의 진로를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해주시면 또 이제 해당 학과 교수님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혹시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자기소개서 이런 거 3번이나 예전에 4번 작성할 때 보면은 어떤 대학교에서 어떤 그 학과를 지망하려고 하는데 이 교수님은 어떤 논문이라든지 출판한 책 같은 거 확인해 봤어. 그러면 거의 한 10명 중에 7명, 8명 확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어떤 대학교에 학과를 가면은 그 교수님 성향도 파악해 보시고요. 그 교수님 혹시 뭐 작성하신 논문이 있으신지 그리고 출판하신 책이 있으신지 그 점도 확인해서 만약 자기소개 3번과 연계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좋은 소재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정말 가장 쓰기 어려운 난이도를 보면 3번이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에 1번, 그리고 2번. 네, 2번은 좀 수월한 편입니다. 자기소개서 3번이 있다라면 아까 자기소개서 3번 그 점 꼭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자기소개서 1편 방송부터 기본 중에 기본부터 그리고 작성법부터 그리고 자기소개서 1번에서는 어떤 소재 그다음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조심하는지 말씀드렸었죠. 자기소개서 2번에서도 어떤 소재가 있는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하는 3가지가 있었죠. 그 3가지 꼭 참고하시길 바라시고 자기소개서 3번에서는 왜 하필 우리 대학인데 근데 학업계획 특히 진로계획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지 그 점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이 점은 그 1편부터 5편까지 방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매뉴얼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방송했던 내용들과 그다음에 매뉴얼들과 그다음에 소재라든지 그냥 강조할 점들이 갑자기 좀 깜빡깜빡 하셨다 그러면 그 매뉴얼을 저에게 보내달라고 밑에 댓글에다가 메일 주소를 달아주시면 제가 그 점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그 맘띵이 이제 3월 말이면 에듀맘띵이라는 어플을 이제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에듀맘띵 어플은 정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공공 정보가 다 들어가는 어플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다못해 여러분들 다양한 교육 정보를 올릴까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맘띵 어플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로는 저희가 방송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파일이라든지 어떤 자료, 어떤 뭐 좋은 매뉴얼 같은 게 업로드를 하고 싶은데 업로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맘띵 어플을 저희가 거의 2년 그 작으면 2년 걸렸습니다. 2년 걸려서 이제 3월 말이면 그 어플이 출시가 되거든요. 어플 출시가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마다 자율활동 매뉴얼 뭐 과세트 방송했던 거 있죠. 과세특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어플에서 모든 걸 오픈할 때까지니까 그때까지 꼭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